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어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유한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2020년 국내 분야별 대표 스타트업들의 매출 손익 현황을 살펴보자면 매출 성장률도 높으면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하이퍼커넥트 같은 회사가 있고, 성장률은 낮지만 흑자 상황인 스마트 스터디와 리디북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이 얼만큼 개선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그려보면 전년도에 비해 2020년에 더 많은 기업들이 매출 성장과 이익률 개선에 두 마리 토끼를 상당히 많이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배달의 민족은 코로나19 수혜 기업 중 하나로 2020년 전년 대비 95.9%나 성장하면서 매출 1조 원을 최초로 돌파한 바 있습니다. 수수료 논란과 딜리버리 히어로 인수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스타트업으로서의 저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2019년 투자 및 경쟁 강화로 소폭 적자로 전환하였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의 적자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배달 음식 시장은 최근 3년 사이 6배 이상 커졌습니다. 배민을 통해 사장님들이 올린 매출도 지난 2015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8년 약 5조 원 규모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5조 원대로 껑충 뛰었는데요.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데 제약이 많은 해였습니다. 배민은 배달과 포장 등 다양한 주문 형태로 고객과 식당을 연결하며 외식업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에 일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해 우한 형제들은 신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전국 별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전국 별미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로 전국 각지의 신선한 먹거리를 산지 직송으로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로봇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대단지 아파트에서 자율주행으로 배달하는 로봇 딜리 드라이브를 운영했으며 호텔 내에서 배달하는 로봇 딜리 타워도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엔 배달 로봇 상용화를 위해 현대차, 기아와도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네, 간편 송금 서비스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는 2020년 전년도 대비 약 228%나 성장했다는데요. 오픈뱅킹 제도 변경으로 수수료 지급이 감소하면서 이익률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가한 3,893억 원의 매출액 중 2,195억 원이 영업 양수도를 통해 자회사가 된 토스페이먼트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순수한 토스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약 1,600억 원 규모로 이 또한 적지 않게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스는 LG U+ 결제 부문을 2020년 8월 영업 양수도 하였으며 토스페이먼트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금융상담 전문 계열사인 토스 CX를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토스는 고객 상담 조직이 지난해 초 50명에서 현재 100명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금융 전문 상담 인력 양성과 비대면 상담에서도 높은 만족감을 주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핀테크를 비롯한 금융 CS 전문 회사를 목표로 토스 본체와 각 계열사 고객 상담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계열사 전담팀이 신설되며 매출은 이와 관련된 계열사 상담 위수탁에서 발생할 예정입니다. 네, 셋째로 아자르와 하쿠나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영상통화 및 채팅 스타트업인 하이퍼커넥트는 2020년에도 56.7% 성장하면서 멈추지 않는 성장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익률이 일부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매출 성장률 대비 감소한 수치로 이익 규모 자체는 24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하이퍼커넥트는 세계 최대 데이팅 앱 운영사인 미국 매치그룹에 2월 초 2조 원에 매각되는 사례를 보여줘 한국 스타트업의 모범 엑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미, 일본 등 글로벌 빅마켓 공략에도 속도를 높이며 2021년 목표로 준비해온 엔터프라이즈 및 AI 휴먼 기반의 차세대 소셜 서비스 등 신사업들의 글로벌 시장 출시에도 탄력이 붙을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북미 시장에 출시한 영상 기반 소셜 디스커버리 앤 데이팅 앱 슬라이드의 성공적인 안착도 앞당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배달 시장 얘기를 했으니 그 중에서 큰 축을 맡고 있는 배달업체 얘기도 빠질 수 없겠습니다. 프리미엄 배달 대행 서비스 불응을 운영하고 있는 메쉬코리아도 2020년 58% 성장률을 유지했으며 이익률 또한 소폭 증가 및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물류 사업이 급성장하는 환경에서 메쉬코리아는 앞으로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배달 시장은 더 이상 추가적인 플레이어의 유입 없이 메쉬코리아, 영웅배달 등 소수의 업체들이 사실상 과점하는 구조로 개편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배달 시장 자체가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바 배달업체들 또한 무난하게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1위 이북 서비스이자 리디셀렉트, 아웃스탠딩 등을 운영하고 있는 리디북스는 2020년 매출액 35.6%가 성장하면서 이익 또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26억 원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IT 플랫폼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면서 흑자로 전환하고 있고 아웃스탠딩과 라프텔 등을 인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량을 확장하고 있어 많은 부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볼 만한 기업은 오늘의 집입니다. 오늘의 집은 2020년에 212%라는 놀라운 매출 성장과 7% 가까운 이익률 개선을 보여주면서 2020년을 최고의 해로 보낸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7천만 달러의 글로벌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추가 확장을 위한 자금 또한 충분히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집은 인테리어에 특화된 이용자 중심 콘텐츠와 스토어를 통한 쇼핑 경험을 기반으로 인테리어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성별 불문,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국민 인테리어 어플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인테리어 분야 자체가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인테리어 분야를 선점한 오늘의 집의 향후 모습이 더 기대됩니다. 다음은 매년 100% 가까운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디오계의 유튜브인 스푼 라디오인데요. 특히 10에서 20대의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에는 100% 가까운 매출 성장률을 보이면서 상당한 매출액이 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0년에도 440억 원에 가까운 광고 선전비를 집행하였음에도 2019년 대비 이익률을 상당히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클럽하우스 등 글로벌 시장에서 오디오 플랫폼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일반 구독자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회사입니다. 아시아 7개국에서 개인화 추천 기술과 네이티브 광고를 제공하는 B2B 기술 회사인 데이블인데요. 조선, 동아, MBC, SBS, 줌 등 국내외 2,800개 미디어의 개인화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기술 회사이고요.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을 만큼 글로벌화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2020년에도 60% 가까운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였으며 매출 성장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국내와 대만 사업에서는 흑자 상태이며 추가적 해외 진출 및 프로덕트 개발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7개국에서 월 5.4억 명의 사용자에게 50억 건의 개인화 추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데이블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몇 번 미팅을 통해 만나서 사업 진행에 대해 자세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높은 매출 성장세뿐만 아니라 초기 창립자 그룹이 지켜왔던 경영 철학과 회사 문화를 회사가 성장에서도 꾸준히 지켜가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기업입니다. 국내 대표 OTT 회사인 왓챠인데요. 왓챠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실내에 지나는 시간이 늘어나고 영화관에서보다 집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기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매출액이 73% 증가한 38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익률 또한 아직은 콘텐츠 지급 수수료 및 콘텐츠 판권 감가상각이 크다 보니 적자 상태이긴 하지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개선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대기업들이 연달아 뛰어들고 있는 OTT 시장에서 토종 OTT 스타트업의 자존심인 왓챠가 어떻게 시장을 지켜내고 또 성장할 수 있을지 그 행보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기에도 성장한 국내 대표 스타트업들을 간단한 재무 지표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역시 비대면 서비스들의 성장이 돋보인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어떤 사업이건 간에 시장 내외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라는 변수를 맞아서 그리고 그 변수를 딛고 어떤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2주의 트렌드 리포트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콘텐츠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